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지난 6월에 이어서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결국에는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전망까지 나왔는데 자이언트 스텝 단행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장의 전망인 1.0% 100bp의 대폭적인 울트라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0.75%포인트는 시장 예상보다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0.75%포인트를 라는 그 자체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지금과 같은 FF 연방기금금리 시스템으로 들어온 이후에 0.75%포인트를 두 번 연속으로 단행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9.1%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 BP 그러니까 1.0%포인트의 울트라 스텝을 하지 않았다라는 데에 대해서 뭐 시장은 비교적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측 가능 범위다. 또 이미 0.75%포인트 정도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은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충격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변수고 거기에 따라 또 금융계가 또 한 번 요동을 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아주 이상적인 이른바 소프트 랜딩, 금리를 내리면서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다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인상도 그렇고 이제 인상을 단행하면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도 저희가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도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세계 동조화 현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 방어를 위해서도 금리를 올려야 될 요인이 여러 가지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연속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경제에 아주 큰 패닉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 이것은 상당히 과잉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동안의 실정적 분석에 관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금리 역전된 게 역사적으로 딱 3번이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지만 지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리가 역전되면 한국에 있던 외국인 돈이 미국이나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이런 자금 유출, 이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에서 자금이 더 들어왔거든요. 금리 역전과 자금 유출 관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돈에 대한 값이고 돈에 대한 값을 좀 더 쳐주는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동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자금 유출입의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고 실제로 자금이 움직이는 것은 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 성장률, 또 기대 수익률, 투자, 그 밖에 자신의 어떤 투자 패턴,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서로 100% 다른 것을 양보해서 금리 역전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지금 나타난 금리보다는 앞으로 어느 나라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실제로 더 올리려고 하는가 하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 폭 거기에 따라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지금 금리가 최상단 금리를 기준으로 0.25%좀 높아졌는데요. 하단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같아졌고요. 그래서 현재의 금리 차 정도를 가지고 한미 금리 역전 때문에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또는 자금 유출이 올 것이다. 한국도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된 가정에 의한 잘못된 처방 또 잘못된 걱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나 그 여부가 더 중요할 텐데 제롬 파월 의장이 뭐 더 큰 폭의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지만 속도 조절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말도 해서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미국 연준이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리 조정을 했을 경우 꼭 반드시 하는 미국 연준의 공식 절차이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저 연준 의장의 가이던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발언을 상당히 깊이 좀 정밀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연준 관계자들, 연준 의장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직접 화법으로 발언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금도, 하나의 에티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몇 퍼센트 금리를 올린다 또는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투자자들이 그에 따라 행동을 해버리면 시장이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에둘러 표현한다고 보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선 언론들이 일부 언론이 좀 과장 왜곡 보도를 했어요. 이를테면 한 언론은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9월 달에도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오보입니다. 연준 의장의 정확한 워딩을 그대로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첫 마디를 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빅 스텝인지 자이언트 스텝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경제 지표를 보아가면서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폭을 내려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금리 인상폭이 0.75%포인트였으니까 그거보다 내려가면서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 이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도한 것은 0.50%를 저는 상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거기에도 못을 박지 아니하고요. 앞으로 거시경제 지표를 지켜보겠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인데요. 고용 지표 이 7월달 고용 지표가 하고 7월달 물가 지표에 따라서 또 8월달에는 공교롭게도 지금 연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 다음 차기 회의가 9월달인데 그 기간에는 한 달 반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 반 정도에 최근에 물가가 피크 아웃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도 좀 더 내려갔다면 그러면 이 금리 인상폭을 0.5 또는 0.25%로 대폭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나스닥 이 주가 지수가 무려 4%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이것은 미국 연준의 많은 투자자들이 제롬 파월의 발언을 매우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다음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두어졌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죠. 나스닥 지수는 4%가 넘었습니다. 급등했네요. 예, 저 하루에 4%가 오르는 것은 최근 같은 이런 약세장에서는 유례가 없는 매우 큰 폭인데 저게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저렇게 올랐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국내 코스피는 좀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니고요. 네. 금리 인상 폭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보고
이 나스닥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앞으로 당분간 금리를 계속 올리긴 하는데 네네. 지금처럼 0.75가 아니라 그보다 좀 낮은 0.50이나 0.25 정도 내릴 것 같아 여기에 베팅을 했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것은 현재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는 내년 초 정도. 현재 그 금리 선물에 나타난 투자들의 패턴을 보더라도 내년 상반기 또는 중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우리 증시도 뭐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긴 하지만 개장 시에부터 시작해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일본, 중국, 그밖에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증권 시장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증시가 회복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혼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하나만 본 것이 아닐 거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상반기에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이제 2.50%로 왔는데요. 이게 바로 정상금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디플레도 없고 인플레도 없는 골디락스 금리, 가장 이상적인 금리를 미국 연준은 2.5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지나치게 낮았던 금리가 비정상의 저금리가 정상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너무 공포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8월에 하는 금통위가 있을 텐데 이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빅스텝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금 이 금통위를 눈앞에 두고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또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좀 더 높아졌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도 빅스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의 지금 물가 상황이 엄중합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고요. 또 물가만 생각한다면 뭐 금리를 대폭 올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물가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그만큼 충격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렸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경기 침체나 기업의 파산, 지금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가계 부채가 미국보다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또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역전만을 생각해서 가파르게 올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충격이 더 많을 수 있다. 환율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부분만 본 전체를 망실한 점 분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은 한국 경제가 잘못돼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나친 달러 강세 때문에 오르는 또 유럽의 이 통화 약세 때문에 생겨난 어떤 기술적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이 금리를 빅스텝을 하나 베이직 스텝을 하나 환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금리는 철저하게 우리 상황에 맞추어야 된다. 현재까지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번에 빅스텝 금리를 단행하면서 앞으로는 빅스텝보다는 베이직 스텝 0.25% 정도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금통위 때까지 경제 상황에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0.25%의 금리 인상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 중으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찾겠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매도가 우리 사회에
정권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주가 하락이라든지 또 정의의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전체의 운영에 있어서 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공매도에 대한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특정 사람들만 좋게 만드는 그런 형평의 룰을, 공정의 룰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 그나마도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래서 대통령까지 나서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자, 이 현재 공매도라는 게 뭐냐? 현재 물건이 없는데 미리 팔고 나중에 갖다 주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제가 지금 쌀이 없어서 쌀 가게에 갑니다. 쌀 가게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사겠다 했더니 그 가게에 지금 쌀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거래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세로 거래합니다. 그러면 그 쌀 가게에서는 사흘 후에 또는 나흘 후에 다른 데서 쌀을 구해다가 그때 인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쌀 가게 입장에서 없는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매도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 정권시장에도 도입이 돼 있는데 없는 물건까지 지나치게 많이 팔게 되면 이게 주가 하락 요인이 돼요. 또 단순한 경제 논리를 떠나서 일부 세력들이 공매도 작전을 해서 멀쩡한 기업도 주가를 떨어뜨리는 작전을 펴니다. 이 대목을 막아달라는 하소연이 마구 나와 있는데요. 뭐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혁파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문제 인식과 대처 어떤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부 증권사들은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매도 규정을 완전히 어겨버린 겁니다. 얼핏 보면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게 뭐가 그래 대수냐 하고 할 수 있지만 시장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제학에서 농단이라고 그러면 농단. 최서원의 국정농단도 바로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공매도처럼 문제가 많고 또 한쪽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증권회사들입니다. 이 두 회사가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면 공매도라고 사실을 밝히게 돼 있는데 공매도가 아닌 것처럼 정상 거래인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판단 오류가 생깁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공매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공매도가 아니라 저절로 주식이 떨어지느라고 판단하게 되면 각 투자자들이 상황 판단하는데 헷갈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엉터리 투자를 해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이런 한국투자증권 등의 이 공매도 불법 행위가 무려 3년씩이나 계속되어 왔고 그런데 금융당국의 이 공매도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징계가 아주 적은 금액의 과태료로 거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근데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정부 강요들에게 공매도 불법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말라. 그렇게 긴급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고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따라서 대책회의를 하고 수사기관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데요. 이 공매도 문제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왜 개인한테는 잘 못하게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기업들한테만 많이 하게 하는 이 불공정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법을 어기는 거.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